여러분, 한 사람이 30년 동안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단 한 번의 따뜻한 접촉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또 아프게 만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잊혀진 손길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접혀버린 마음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작은 실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63세의 한 아내는 밤마다 가만히 남편 곁에 누워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는 것을 손바닥으로 눌러 가라앉히곤 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먼저 다가오지 않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그저 가족으로만 남은 건 아닌지 불안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 역시 등을 돌린 채 잠들곤 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어색해질까봐, 혹시라도 제대로 못해서 아내가 실망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따뜻한 손길 하나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긴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내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급히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했고, 그 순간 오랫동안 닿지 못했던 남편의 손길이 아내의 어깨에 스쳤습니다. 단 몇 초의 일이었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 서서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다시 만져줬어요 라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박세훈입니다. 올해로 85이 되었고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 노년 부부를 만나 상담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의료 현장과 상담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접촉의 부재였습니다. 말이 끊기기 전에 먼저 사라지는 것은 손길이고, 그 손길이 사라지면 감정은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문은 천천히 닫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아주 특별한 방식의 접촉을 기다릴까요? 또 왜 많은 남성들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한 채, 혹은 알아도 시도하지 못한 채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단 한 번의 손길이 10년 넘게 얼어있던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질문들에 차근히 답을 드리려 합니다. 저의 오랜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어 변화하는 여성의 감정과 신체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깊이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는 5가지 터치의 원리, 스킨십이 감정에 미치는 과학적 근거, 그리고 30일 동안 부부 사이의 온기를 되살리는 실천 로드맵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60세 이후의 여성들에게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냥 담담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몸은 예전만큼 움직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에 남는다고들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넘어가도 집에 돌아가서는 혼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요.
그 바탕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면 단지 몸의 기능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쿠션도 함께 얇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고 사소한 무심함도 가슴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상처를 잘 받고 더 많은 위로와 안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여기에 신체적인 예민함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관절이 쑤시고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면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나를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말로 꺼낼 수 없으니 결국 남는 건 접촉에 대한 갈망입니다.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것, 가볍게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접촉이 이 시기의 여성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달라질수록 오히려 더 안정감을 주는 손길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마음을 입 밖으로 잘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조용히 내뱉는 한숨 섞인 고백들은 비슷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직 여자예요. 그런데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만져달라고 먼저 말하면 괜히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남편 손길이 그리운데 오늘 밤 나를 안아주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나이도 드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되나 싶고요. 혹시 남편이 피곤하다, 내일 하자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이 속으로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여전히 여자로서 느껴주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이 욕구로 오해받을까봐 혹은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봐 스스로 감정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자존감입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볼 때 예전과는 달라진 얼굴과 몸을 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예전 같은 매력은 없겠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걸 바라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남편이 바빠 보이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그러겠지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실제로는 몸이 힘들어서 혹은 일상의 걱정 때문에 잠시 무심해진 것뿐인데도 말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작은 오해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아무 의도 없이 지나친 말 한마디, 습관처럼 돌려누운 잠자리의 자세 하나가 여성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나는 그에게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성들은 말로 설명해 주는 것보다 몸으로 전해지는 신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손을 잡아주는지, 어깨를 한번 감싸 안아주는지, 잠들기 전에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지,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마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스킨십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공백은 단순히 요즘 바쁘구나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 이제는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부터 감정의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한 겹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젠가 먼저 다가가면 되지 라고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의 마음에서는 그 공백의 기간 동안 수백 번의 해석과 상상이 오갑니다.
혹시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차라리 몸이 조금 아픈 게 낫지. 마음이 이렇게 외로운 건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남편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을 때조차도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접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스킨십의 횟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오랫동안 답을 받지 못하면 여성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체념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겉으로는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남성분들이 이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단지 그 마음을 이어줄 손길이 사라졌을 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다시 손을 내밀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하지 못한 상처와 두려움을 품고 있는 남편들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내의 침묵 뒤에 숨은 외로움만큼이나 남편의 침묵 속에도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남편 쪽으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봤지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늘 느끼는 것은 남편들 역시 그 못지않게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괜찮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하고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제가 조용히 더 물어보면 마음속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성은 오랫동안 가장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약해 보이면 안 된다.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한평생 몸과 마음에 배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이 올라와도 입 밖으로 꺼내는 대신 속으로 꾹 눌러 담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건강에 이상이 느껴져도 괜찮겠지 라고 넘기고 자신감이 떨어져도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하며 그냥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솔직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두려운 법입니다. 실제로 여러 남성 환자분들이 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내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걱정만 시키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장난도 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요즘은 괜히 시도하다가 실패라도 하면 서로 민망할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이 줄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줄어든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체력은 줄어들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예전처럼 몸이 가볍게 따라주지 않고 피로가 오래 가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위축됩니다. 이때 많은 남성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예전만 못하다.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아내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먼저 아내 손을 잡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을 뻗으려 하면 이상하게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괜히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늙어서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특히 힘들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패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절당했다는 감정을 훨씬 더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아내에게서 단 한 번이라도 나 오늘 좀 피곤해. 지금은 별로 그런 기분이 아니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기억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기억 때문에 앞으로 10번, 20번의 시도를 아예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아이러니하게 흘러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이 더 이상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 다 상대를 사랑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각자의 이유로 침묵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조용한 일상이지만 그 안쪽에서는 두 사람 모두가 조금씩 외롭고 조금씩 서운해지고 조금씩 체념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성도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다.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드러냈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 먼저 다가가는 일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상담을 할 때 남편들이 가장 조용히 털어놓는 말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먼저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다만 거절당하는 순간이 너무 무서웠을 뿐입니다. 이 두려움이 풀리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왜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남편은 혹시 내가 다가가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한다며 한 걸음 물러선 자리에 어느새 외로움이 대신 들어앉게 됩니다. 결국 둘 다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지내면서도 마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지 못한 채 평행선처럼 나란히 놓인 채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가 가진 상처와 두려움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탓하는 대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뒤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고민과 자신감의 상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남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심스레 다가가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망설임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많은 동년배 남성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완벽하게 잘해야만 하는 손길이 아니라 서툴러도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 하나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를 녹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남녀 모두 서로를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두려움의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여성은 말보다 손길에,
남성은 말보다 자존감에 더 민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엇갈리면 같은 마음을 품고도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어색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방향만 조금만 맞춰준다면 아주 사소한 스킨십 하나, 아주 짧은 한마디가 수년 동안 쌓여있던 냉기를 천천히 녹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같은 집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스쳐 지나가고 또 어떻게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두 마음이 한 집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거리를 만들어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거리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킨십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손을 잡지 않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지 손과 손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제는 굳이 손을 잡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되었구나라는 묵묵한 합의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바빠서, 어쩌다 보니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잡는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신체적 거리가 조금씩 생겨나면 그만큼 마음의 거리도 따라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손이 닿는 만큼 가까워지고 손이 멀어지는 만큼 서늘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부부들이 연인이라기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 더 나아가 동거인에 가까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밥은 같이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자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지요. 소파에 앉을 때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앉게 되고 걸어갈 때도 예전처럼 팔을 끼거나 손을 잡기보다는 각자 한 걸음씩 앞뒤로 걷게 됩니다. 특별한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문득 우리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생각이 스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부들을 진료실에서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72세, 아내는 69세였습니다. 두 분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고 우린 그냥 나이 들어서 사이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분이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던 때가 무려 12년 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서로 그런 것에 관심이 줄어든 줄 알았다고 했고 아내는 이제는 제가 그런 걸 바라는 게 민망해서 그냥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 다시 먼저 다가가기는 어렵다는 공통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어서 더 이상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단 10초만 아내의 손을 조용히 잡아 보시겠습니까? 남편은 처음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손을 잡으면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어색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지나야 그동안의 12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몇 주 후
두 분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참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손을 뿌리치지 않더군요. 그냥 가만히 잡고만 있었는데 아내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눈을 감았는데 그 손길이 참 오랜만이라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아직 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한 번의 손잡기가 두 분의 관계를 단숨에 바꿔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저녁에 TV를 볼 때 조금 더 가까이 앉게 되었고 가끔은 아내가 먼저 남편 팔에 살짝 기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접촉이 다시 시작되자 그동안 말로 풀지 못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다시 한번 작은 접촉의 힘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촉각, 즉 만진다는 감각이 중요할까요? 특히 60세 이후의 여성들에게는 말로 하는 사랑 고백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애정의 신호가 훨씬 더 깊게 다가갑니다. 사랑해 라는 말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말이 손길과 함께 올 때 비로소 마음 깊숙이까지 스며들지요. 젊을 때는 함께 나눈 여행, 선물, 이벤트 같은 눈에 보이는 기억들이 더 크게 남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점점 더 감촉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수많은 감각세포가 분포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등을 쓰다듬어 주던 기억, 힘들었던 날, 누군가가 어깨를 감싸 안아주던 그 느낌, 병실에서 의료진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순간까지 중요한 장면마다 피부가 그 기억을 함께 담아둡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는 예전만큼 잘 기억하지 못해도 손과 어깨, 등과 같은 부위는 여전히 그 감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오랜 세월 묻어둔 외로움, 서운함, 공허함을 살며시 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스킨십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에 가만히 얹혀 있을 때 놀랍도록 호흡이 천천히 가라앉고 심장 박동도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불안으로 잔뜩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고 몸 구석구석을 돌던 긴장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가 등 한 번만 쓸어줘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피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잇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손길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고 느껴질수록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부담이 오히려 관계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 꺼낸 한마디 말이 오해를 부르고 감정이 격해지면 예전 상처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라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잠시 손을 잡고 있어 주는 시간, 말 대신 등을 가만히 쓸어주는 몇 분의 침묵은 오랜 갈등을 풀어가는 아주 부드러운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말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손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손이 닿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진심 어린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순서를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됩니다. 먼저 설득하고 나서 스킨십을 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따뜻하게 안심시켜주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요. 결국 부부관계를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가장 빠른 열쇠는 화려한 이벤트도 길고 복잡한 설명도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접촉입니다. 오래 굳어있던 어깨 위에 살며시 손을 올리는 것, 잠들기 전에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아무 말 없이 등을 한번 쓸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10년 동안 얼어 있었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할까? 어떤 손길이 상대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열어줄 수 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여성들이 진심으로 편안함과 안정을 느끼는 5가지 부위, 그리고 그 부위를 어떻게 만져야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막연히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만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그 손길이 상대의 마음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전에 단 3군데만 제대로 알아도 관계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3곳이 바로 목과 어깨, 척추 양옆, 그리고 손바닥입니다. 우선 목과 어깨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목이랑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요. 집안일, 자식 걱정, 몸의 변화,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보이지 않는 짐이 전부 이 부위에 쌓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손길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하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아내가 소파에 살짝 기대어 앉아있거나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을 때 말없이 다가가 조용히 어깨 위에 손을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손이 닿는 순간 아내의 몸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목 뒤와 어깨 쪽으로 전해지면 우리 몸 안의 긴장을 풀어주는 신경들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숨이 조금씩 길어지고 가슴속에서 올라오던 답답함도 약간씩 가라앉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손의 위치, 속도, 압력입니다. 손은 너무 위쪽, 머리 가까이에 올리기보다는 목덜미 바로 아래, 어깨로 이어지는 지점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만 세게 누르기보다는 손바닥 전체로 넓게 감싸 안듯이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는 일부러 무언가를 하려는 듯 빠르게 문지르기보다는 마치 작은 파도가 모래를 천천히 쓰다듬듯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숨 한 번 쉬는 정도의 느린 리듬을 지켜보십시오. 압력은 아프지도 모르는 것도 않게 아, 지금 내 곁에 있구나를 느낄 만큼만 살짝, 그러나 확실하게 닿아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목과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다 보면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깨에 잔뜩 올라가 있던 힘이 서서히 내려오고 눈빛도 부드러워지지요. 그 순간 아내는 손끝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목과 어깨를 만지는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라는 조용한 안부 인사입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미안함이 이 짧은 접촉을 통해 조금씩 전달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곳은 척추 양옆입니다. 등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 가장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고 스스로 만지기 가장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 전해지는 손길은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버티느라 굽어진 자세, 걱정을 품고 걸어온 세월,
묵묵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모두 이곳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엎드려 있거나 살짝 앞으로 기대 앉아 있을 때 양손을 척추 양옆에 나란히 올려보십시오. 척추뼈 바로 위를 세게 누르지 말고 뼈에서 한두 손가락 정도 떨어진 근육 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속도와 리듬입니다. 목 뒤에서부터 허리 중간, 그리고 허리 아래까지 한번 내려갈 때마다 천천히 숨 두세 번쯤 쉴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들여보세요. 마치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어깨에서 고단함이, 중간 등에서 걱정이, 허리 근처에서 오래된 피로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내려가면 좋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올 때도 급하게 끌어올리듯 손을 움직이기보다는 다시 힘을 채워 넣어준다는 마음으로 너른 손바닥으로 등을 감싸며 올라오시면 됩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등을 이렇게 만져주면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누가 함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척추 양옆 터치가 가진 힘입니다. 등은 중추신경계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해서 이곳이 풀어지면 몸 전체가 놓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엉뚱한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고 설명하기 힘든 막막함도 서서히 옅어집니다. 그래서 이 손길은 단순 정신적 위로나 육체적 이완을 넘어 나는 당신의 짐을 혼자 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지지와 보호의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곳은 손바닥입니다. 손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느꼈던 따뜻함과 차가움, 부드러움과 거칠음, 반가운 인사와 마지막 작별 인사까지 수많은 감정이 모두 손을 통해 드나들었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기억, 아이의 작은 손을 처음 잡았을 때의 떨림, 누군가의 병상 곁을 지키며 손을 꼭 잡고 있었던 밤, 이런 장면들이 떠오를 때 우리는 동시에 그때의 감촉도 함께 떠올립니다. 그만큼 손바닥은 인간의 감정 기억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손을 다시 잡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지냈더라도 어느 날 잠자리에서 혹은 TV를 보다가 조용히 아내의 손을 감싸 쥐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만지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이 손을 마주하고 있는가입니다.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손등이 위로 가도록 살포시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당신의 다른 손으로는 아내의 손바닥을 아래에서 떠받치듯 감싸줍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듯이요. 이 자세로 잠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천이 서로에게 전해지도록, 손과 손이 완전히 맞닿을 수 있도록 숨결의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손을 감싸주세요. 이때 아내는 손끝으로 이런 메시지를 읽습니다. 당신과 나는 여전히 함께 걷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서로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더라도 손을 잡고 있는 한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말이 막힐 때, 마음이 굳어질 때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처방은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목과 어깨, 척추 양옆, 손바닥이라는 세 곳을 통해 전달되는 손길은 하나하나가 안정, 지지,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소중히 여기고 있고 네가 걸어온 세월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걷고 싶다는 조용한 약속이지요.
이 세 가지 터치가 충분히 쌓이면 그 다음 단계에 더 깊은 스킨십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쌓인 안정감과 신뢰 위에서 여성의 깊은 감정과 여성성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다른 터치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서부터는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목과 어깨, 등과 손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지와 존중을 전하는 손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곳,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터치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기서는 기술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지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다가가느냐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가슴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부분을 떠올릴 때 습관적으로 자극이나 기술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성에게 가슴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평생의 시간과 기억, 자존심과 상실감이 모두 겹쳐 있는 아주 섬세한 감정의 자리입니다. 젊을 때 수유를 했던 기억, 몸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서운함,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가볍게라도 안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까지 여러 감정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기술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입니다. 직접적으로 손이 먼저 가슴을 향하는 순간 많은 여성들은 오히려 몸을 굳히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몸이 달라지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고 직접적인 접촉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체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편안히 누워있을 때 바로 가슴 쪽으로 손을 뻗기보다 우선 어깨와 윗가슴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팔을 살짝 끌어안듯이 끌어당기고 가슴 중앙이 아니라 양옆과 위쪽, 옷 위로 전해지는 온기부터 충분히 느끼게 해주세요. 이때 손의 움직임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절제된 리듬입니다. 서두르는 손길에서는 불안이 느껴지고 충분히 머무르는 손길에서는 신뢰가 느껴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몸의 긴장이 눈에 띄게 풀어지면 그제야 가슴 부위도 보호받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 이 사람을 품에 안고 있다는 감각에 더 집중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슴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의 삶을, 숨결을, 감정을 고요히 안아준다는 마음으로요.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자로서의 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구나. 아직도 소중히 다뤄지는 존재구나. 그것이 바로 여성성이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단순히 외형적인 라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허리는 평생 집안일을 하며 몸을 굽혀 온 자리이고 아이를 품고 키워낸 중심이기도 합니다. 엉덩이와 골반 주변은 걸음걸이, 자세, 균형과 깊이 연결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단지 신체적인 곳이 아니라 여성의 신경과 감정이 깊게 연결된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와 골반 주위는 자주 뻐근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그곳을 따뜻하게 감싸줄 때 가장 큰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남편의 손이 허리 뒤쪽에 살며시 닿는 순간
많은 여성들은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손길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네 뒤에 있어 라고 말해주는 손길일 때 그 효과는 더 커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내가 옆으로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허리 뒤편에 손을 살짝 올려보세요. 손가락 끝으로 콕콕 누르기보다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넓게 감싸 안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손이라면 먼저 손을 비벼 충분히 덮인 뒤에 따뜻한 온기가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아주 느린 속도, 일정한 리듬, 그리고 따뜻한 손바닥입니다. 서둘러 위아래로 쓸어내리기보다 한 번의 짧은 거리만 천천히 움직이며 일정한 속도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나는 여기 있고 곁을 떠나지 않을게 라고 서서히 써내려가는 문장처럼요. 엉덩이 쪽으로 이어지는 부위는 특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곳입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다가가면 오히려 상대가 장난으로만 느끼고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하고 따뜻한 손길로 허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면 이 부위는 여성성의 중심으로서 아주 깊은 안정감과 위안을 줍니다. 나는 아직도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의 아내이고 한 사람의 파트너이구나 라는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지점이 바로 이 근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허리 뒤에 조용히 손을 올려주면 몸이 저절로 그쪽으로 기대게 됩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뒷모습을 가만히 안아줄 때,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아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허리와 엉덩이를 향한 손길은 성적인 의미보다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감정을 회복시키는 힘이 훨씬 큽니다. 이 두 부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서두르지 않는 여유, 오늘 무엇을 얻어내려 하기보다 함께 살아온 시간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손끝에 실릴 때 여성의 몸은 경계심을 내려놓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부간 심리적 거리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여성의 마음과 여성성을 부드럽게 깨우는 5가지 터치 중 보다 깊은 두 영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손길이 왜 때로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하는지, 남편들이 자주 저지르는 몇 가지 실수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못지않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어떤 손길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남편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몇 가지 작은 실수 때문에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솔직하게, 그러나 누구도 탓하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거의 스킨십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확 감싸 안거나 말 한마디 없이 손이 민감한 부위로 바로 가버리면 아내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먼저 놀라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또 얼른 뭘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오히려 몸을 굳게 만들지요.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말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피곤했지. 요즘 어깨가 더 아파 보이네. 내가 조금 주물러 줄까? 이렇게 아주 짧은 말이라도 건네고 나서 눈을 한번 마주치고 그 다음에 손길이 천천히 어깨나 등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대화, 적당한 분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느린 손길,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아내의 몸은 경계보다 안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손길의 목적이 처음부터 관계에 맞춰져 있을 때입니다. 남편 쪽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만져주다가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감각은 매우 섬세해서 그 의도를 금방 읽어버립니다. 손길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 안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분명하게 실려 있으면 아내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역시 몸만 원하는 거구나. 내가 편안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상실감이 밀려오는 것이지요. 노년의 여성에게는 사랑, 안정, 신뢰의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안전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신뢰가 있어야 그 후에야 비로소 더 깊은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가 건너뛰어지면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접촉이라 해도 아내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길 자체에 의미를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목표로 하기보다 그 순간의 안정과 교감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실수는 너무 빠른 결과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요 며칠 이렇게 신경 써서 만져주고 말도 부드럽게 했는데 왜 아내는 예전 같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반응이 없으니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 금방 실망하고 다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거리감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지요.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서운함과 오해,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벽입니다. 그 벽이 한두 번의 손길로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가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이 3주는 결과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해보십시오. 처음엔 아내가 어색해하고 반응이 미적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 동안 퇴근 후에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 잠들기 전에 손을 한번 잡아주고 허리 뒤에 조용히 손을 올려주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때가 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조금 따뜻해지고 몸이 덜 경직되어 있는 날이 생깁니다. 신뢰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회복됩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좋은 시도였던 행동마저 패턴이 되어 버릴 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신기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 항상 같은 방식,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반복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의식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말, 같은 순서로 어깨를 주무르면 처음에는 감동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시간이 됐구나.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되겠지라는 예측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기보다 준비 자세를 갖추게 되고 때로는 부담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측 불가능한 따뜻함, 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합니다. 꼭 밤에만 침대에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주방에서 어제도 수고 많았어 하며 뒤에서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고, 어느 날은 함께 걷다가 길을 건너기 전에 손을 슬며시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대, 장소, 리듬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여전히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실수는 사실 남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손길 대신 준비된 손길을, 목적을 향한 스킨십 대신 순간을 소중히 하는 접촉을, 단기 성과 대신 천천히 쌓이는 변화를, 똑같은 패턴 대신 작은 변주가 있는 따뜻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노년 부부 관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실수들이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에 어떤 심리적 패턴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어떻게 부드럽게 풀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그 힘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큰 그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손길과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 부부 사이에는 일정한 심리적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 패턴이 무서운 이유는 누가 의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말하지 않고 넘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탓하기보다 우리 사이에 이런 흐름이 생겼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부부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꿔 오해로 자라납니다. 섭섭했던 마음, 외로웠던 순간, 고마웠지만 표현하지 못한 순간들이 쌓이면 겉으로는 조용한데 속에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아주 짧은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이 정도의 질문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창이 열립니다. 평생 함께 살아오면서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더 천천히 물어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오해가 말하지 않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않음은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아내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달라질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은 괜히 꺼냈다가 싸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대화는 생활에 필요한 말들만 남습니다. 밥 먹어, 약 먹었어, 불 꺼. 마음을 나누는 말은 줄어들고 생활을 유지하는 말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스킨십이 없는 부부의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표현이 부족하고 작은 갈등도 대화 없이 그냥 덮어두려 한다는 점입니다. 의견이 부딪힐 때 솔직하게 서운함을 나누기보다 나이 들어서 무슨 소리야,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하며 계속 미뤄두다 보면 갈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찌꺼기들이 어느 순간 신체적 거리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가까이 누워 자던 부부가 조금씩 떨어져 눕기 시작하고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가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그냥 그게 더 잠이 잘 와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이 사람과 나는 여기까지가 편안한 거리구나.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어쩐지 어색하고 손을 잡고 싶어도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막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동안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져 갑니다. 함께 사는 사람인데도 속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나 자식에게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변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의 습관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반찬이 참 맛있네. 당신 덕분에 집이 늘 편하네. 그 옷이 오늘따라 잘 어울리네. 같은 아주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속에서 다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찾아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향한 칭찬과 인정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터치를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아주 작은 접촉부터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깨만, 내일은 손만, 그 다음에는 등을 살짝 쓰다듬는 정도로 마치 굳어있는 관절을 조금씩 풀어주듯 굳어버린 관계도 서서히 움직여야 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아프지만 가볍게 자주 움직이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목표를 관계 회복이 아니라 동반자 회복에 두는 것입니다. 단지 부부 생활의 형태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과 설렘이 중심이었다면 노년의 동반자 관계는 이해와 배려, 그리고 함께 버텨주는 동행에서 깊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묻기보다 지금 나이에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상상해 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도 소중한 질문입니다. 이 3가지 변화가 시작되면 심리적 패턴도 서서히 바뀝니다. 말을 아끼던 입에서는 조금씩 감사와 솔직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멀어져 있던 손과 손 사이의 거리는 매일 조금씩 줄어듭니다. 완벽하게 잘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우리 사이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마음과 습관, 손길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30일 로드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계는 결심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일정으로 달라집니다. 마음만 먹고 끝나지 않도록 30일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는 거창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준비 기간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어색함과 침묵을 바로 깨려고 하기보다 부드럽게 얼음 표면을 녹이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실천이 감삼할 3가지입니다. 아침, 저녁, 혹은 하루 중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국이 참 맛있네. 당신 덕분에 집이 참 편하네. 항상 이렇게 챙겨주어서 고마워 같은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속에서 다시 고마움을 찾아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권하고 싶은 습관은 TV를 보는 시간 중 단 3분을 떼어내어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혹은 광고 시간일 때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요즘 몸 상태는 좀 어때? 같은 가벼운 질문 한두 개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통로가 열립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대화가 길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3분이라도 화면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이 1주차에는 스킨십도 아주 자연스러운 수준에서만 시작합니다. 손을 꼭 잡아야 한다는 부담 대신 지나가면서 손등이 살짝 닿게 하기, 컵을 건넬 때 손가락이 잠깐 스치는 정도도 좋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 아주 조금 더 가까이 앉아보는 것, 잠들기 전에 이불을 덮어주며 어깨에 손을 잠시 올려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몸으로 느끼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접촉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1주차의 목표입니다. 2주차로 넘어가면 이제는 환경을 조금 바꾸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공간과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말도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하는 것과 조금 어둡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하는 것은 느낌이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전 30분 정도는 조명을 조금 낮춰보십시오. 눈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접촉이 쉬워집니다. 여기에 잔잔한 음악이 더해지면 그날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도 함께 내려놓기 수월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가벼운 어깨 터치와 손 터치가 조금 더 자주 등장하면 좋습니다.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어깨를 한번 토닥여 준다든지,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정리하면서 수고했어 하며 손등을 가볍게 쓸어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한 문장만 더 얹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잘 살았어요. 아주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껴지는 만큼만 담담하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반복되면 상대의 표정 속에서 분명히 작은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주차에 들어서면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터치를 조금 더 의도적으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이때도 단계가 중요합니다. 1, 3일은 목과 어깨에 집중합니다. 아내가 앉아 있을 때 혹은 누워 있을 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목덜미와 어깨 사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손바닥 전체에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는 목, 어깨 터치만 해도 충분합니다. 4, 6일에는 등으로 범위를 조금 넓힙니다. 척추 양옆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고 내리며 오랜 세월 쌓인 피로가 조금씩 풀려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이때도 너무 세게 누르기보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잠시 함께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살며시 눌러주면 좋습니다. 짧은 한숨이 나오거나 몸이 살짝 힘을 빼는 느낌이 들면 그 순간 이미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7, 10일에는 손을 본격적으로 다시 잡아보는 시간을 늘려봅니다. TV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혹은 동네를 함께 걸을 때
일부러 손을 내밀기보다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손을 감싸 쥐어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분간 그 온기에만 집중해 보는 것. 이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손바닥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날 것입니다. 12일 시 4일에는 허리와 엉덩이 부근까지 손길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전제가 있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충분한 안정감과 신뢰가 쌓였다는 느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그 부위로 손이 향하면 오히려 경계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 뒤편에 손을 얹고 요즘 허리 더 아프지 하며 살짝 감싸 안아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아주 느린 속도로 일정한 리듬으로 따뜻한 손바닥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주차는 스킨십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주차는 이렇게 되살아난 온기를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관계는 특별한 날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바뀝니다. 저는 이 시기에 매일 3분 포옹, 의식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혹은 잠들기 직전 하루 중 딱 한순간만 정해서 서로를 가볍게 안아보는 것입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3분 정도 서로의 등을 느끼며 숨소리를 함께 맞춰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깊이 안정됩니다.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입니다. 불을 끈 뒤 각자 흩어진 생각을 안고 잠에 드는 대신 잠깐이라도 손을 마주 잡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같은 짧은 말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시간은 단지 부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동반자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식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한 달 동안의 모든 실천이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감정을 전해주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접어두고 살던 마음이 이 작은 습관들을 통해 천천히 다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 30일 로드맵이 기적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꿔놓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길 위에 두 분을 세워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길을 실제로 걸어나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주 작은 손길 하나가 어떻게 오랜 외로움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마무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난 한 부부의 변화입니다. 남편은 72세, 아내는 68세였고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왔지만 스킨십은 어느 순간부터 12년 동안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두 분은 우린 그냥 나이 들어 이래졌습니다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어색함과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아내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보세요. 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남편은 처음에 머뭇거렸지만 돌아가시고 그날 밤 천천히 손을 올려 두셨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몸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놀람이 지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고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고 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찾아오신 아내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을 다시 열어줬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사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노년은 더 깊고 차분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잊혀졌던 감정의 문을 천천히 다시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돌아보면 결국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은 멀어진 마음을 다시 기다리고 만져주는 손에서 다시 자랍니다. 작은 접촉 하나가 10년의 고독을 녹이고 한 번의 포옹이 오래된 침묵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부부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나는 이 순간 여러분께 작은 용기 하나를 건네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단 한 가지만 하신다면 당신과 반평생을 걸어온 그 손을 살며시 한번 잡아주세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두 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용기가 또 다른 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서로에게 더 깊고 따뜻한 계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